이 땅에 전쟁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진정한 평화가 올 때까지. 네, 오늘 굉장히 많은 뉴스를 준비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300차 수요통화촉보일이라서 300가지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3가지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저희 오늘 사드 배치 철회에 대한 내용으로 300차 수요통화촉보일 진행하는데요. 사드 관련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작년 7월 8일에 국방부 당국자가 사드 배치를 발표하고 나서 7월 12일부터 송주에서는 사드 반대에 대한 촉보를 밝혔습니다. 오늘이 딱 그 1년째인데요. 사드가 발표되자마자, 사드 배치를 발표하자마자 중국이 바로 경제 보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중국의 어떤 사드에 대한 경제 보복의 결과 현대 자동차가 매출 피해액이 5조 원에 이른다라는, 상반기에만 그 피해액이 5조 원에 이른다라는 뉴스랑요. 근데 이 현대기아차가 중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협력업체들도 작년에 비해서 33.2%가 매출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면세점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면세점은 3월 이후 석 달간만 하더라도 6천억 가량의 피해가 있고요.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5월까지 중국 내 점포가 99개가 있습니다. 이 99개 중에 74곳이 소방 점검 등의 이유로 해서 영업정지를 맞아서 문을 닫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해서 피해액이 5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성 SDI나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의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는 이 회사들도 타격이 크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현지의 공장이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중국의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중국의 어떤 주권 침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적극적으로 사드를 철수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네,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계속 추진하는 이유, 단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민의를 받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사드 철수하고 경제도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 계속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서 또 핵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한반도에서 지금 핵 문제는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고, 지금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는 이 핵 문제가 장차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한 격변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을 가서 이 핵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기한 것은 미국 가서 얘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 이것이 국제사회에 일치된 요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북한의 핵 폐기를 요구를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같은 자리에서 몇 가지의 제안을 했었는데요. 제안 내용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5 공동선언과 14 정치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을 언급했고요. 그리고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합의의 법제화를 이야기하면서요.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적 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리겠다라며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분리의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와 함께 몇 가지 또 제안을 북에다 제안을 했는데요. 먼저 이상가족 상봉인사, 그리고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것을 또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문제선에서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자라는 이야기도 함께 했고요.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을 위한 남북 간 접촉과 대화를 재개하자는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그냥 이야기 들어봤을 때 좋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제안하고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 가서도 얘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 문제를 풀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계속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바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느끼는 어떤 군사적인 위협, 세계 붕괴 위협은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두 나라가 마주 앉아서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협상을 하고 우리가 핵미사일 중단을 하면 실험 발사를 중단을 하면 미국은 군사훈련을 중단하라 이런 식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나라가 대화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을 한다던가 혹은 북미 대화를 환영한다든가 이런 논평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주도권을 가지겠다라고 하면서 북한의 어떤 완전한 비핵화, 핵폐기, 그 다음에 미사일 발사 중단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남북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 북미 간에 계속해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있고 서로 간에 어떤 어느 시점에서 대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타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 테이블에서는 핵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 남북 대화나 어떤 대화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이렇게 강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핵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대화가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베를린에 가서 한 가지 좀 긍정적으로 제안을 한 것이 군사 경계선 상에서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남북의 대화를 시작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남한이 북한과 할 수 있는 군사적인 문제는 이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휴전선 부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회담 혹은 그런 대화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평화협정이라든가 핵문제 폐기까지는 대화가 같은 테이블 내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냥 제안 내용을 그냥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마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북미 간에 풀어야 될 평화 관련 문제들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뭔가 중재적으로 풀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도 결국에는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한반도 상공에서 B-1B 전략 폭격기가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B-1B 전략 폭격기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어마무시한 무기가 한반도 상공에 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B-1B라는 전략 폭격기는 무기를 60톤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기를 실어서 괌에서 날아와서 평창 부근에서 처음으로 그 폭격을 하는 것을 공개를 하고 군사분계선을 한번 왔다가 다시 괌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의 여러 가지 전략 무기 중에 하나고요. 이뿐만 아니라 5일에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가 가상의 평양 김일성 광장을 공격하는 영상을 또다시 한국 정부가 공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단거리 탄도 미사일 현무와 AK-김스라는 기대지 미사일 발사 훈련도 진행을 했습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북한이 실험 발사를 하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전 세계에 평화를 끼치는지 이야기하는 정부라면 미사일이 아니라 폭격기에 폭탄을 실어서 날아와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도 저는 한마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휴전선 부근에서 B-1B라는 무기가 와서 실제 폭탄 훈련, 투하 훈련을 했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문재인 정부가 베를린에 가서도 4월 전쟁 위기설을 이야기하면서 평화 체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면 4월 전쟁 위기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미국의 각종 전략 무기들이 실제로 한반도를 지나치면서 계속해서 깨지고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무기가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고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핵무기, 전략 무기들이 함부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최근 뉴스를 통해서 비원비, 기억이 이렇게 전력 폭격기 이름까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비원비가 훈련을 하면서 북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무기다라는 소개도 같이 들었을 텐데요. 이 무기가 날아다님으로 인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누구도 그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보고 경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준비한 뉴스가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300차 수요평화촛불은요, 특별히 저희 평화통신운동 성국장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수요평화 뉴스, 좋은 뉴스별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